네, 그러니까 26년도, 27년도는 네. 28년도까지 넉넉 잡고 간다고 치면은 직업을 하나만 갖고 있어서는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엔잡러들이나 직업을 여러 개 갖고 있어야 되고 네. 또 애기의 시대고 뭐가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알바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셀프를 받게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무슨 막 약간 물상 같은 거 사놓고 그냥 물그릇 떠놓고 그냥 빌면 그냥 그게 신내림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상적 특징이 있나요? 아, 성공하는 사람들의 관상적 특징? 네. 그딴 건 없어요. 관상이나 뭐 이런 건 없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성공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자기소개 한 번만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웹소설 작가이자 드라마 작가이자 무속인인 장경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81년생 닭띠입니다. 저희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근무지를 옮겨가지고 동대문 사주 카페 소태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아, 동행해도 네, 될까요? 따라오시죠. 네. 네네네. 따라가겠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버스 타고 다니는데 뭐 기분에 따라서 지하철 탈 때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돈 욕심이 없었잖아요. 네. 사람이 돈 욕심이 없을 때는 지하로 다녀도 되는데 돈 욕심이 있다 그러면 위로 다니는 게 낫죠. 뭐 임장도 하고 사람들이 무슨 대화 나누는지도 보고 약간 이렇게. 오, 그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쵸. 사람이 왜 우울한지 아세요? 한 장소에 오래 머물면 우울해요. 자주 옮겨 다니고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약간 그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원래는 글 쓸 때는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글만 썼잖아요. 네.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보려고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엄마 얼굴이 3년 만에 보는 엄마 얼굴이 외계인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 사회성 떨어졌다, 나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일자리는 찾기가 힘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옆에 와이프가 있었는데 와이프가 너 그러면 사주 카페에서 한번 일해봐라 약간 이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죠. 네, 쉬는 날이 있으면 솔직히 좀 약간 불안해요. 아, 왜요? 내가 나태해졌구나. 아, 이게 밖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저 사람들도 분명히 뭔가 열심히 노력 중일 텐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일하고 쉬고 있으면 되나? 약간 이런 거.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막 부지런할 수는 없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부지런할 수는 없죠. 근데 안 부지런하면은 여기서 도태돼요. 지금 낙엽 떨어지잖아요. 네. 도태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점을 보면은 뭐 선생님 저 좋아요, 저 안 좋아요, 저 언제 좋아요, 저 좋은 남자 만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좋은 팔자라고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아니, 안 좋은 팔자든 좋은 팔자든 안 좋은 일은 벌어지겠지. 삼성전자를 이끄시는 이재용 회장님도 안 좋은 일은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좋은 팔자는 나한테 벌어지는 안 좋은 일을 어떻게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느냐예요. 근데 진짜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질질 끌어요. 예를 들면은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어. 그럼 빡쳐요, 안 빡쳐요? 빡치죠. 빡치죠. 그러면 바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람하고 함께 했던 추억, 막 소중했던 장소, 나 그 사람 잊을 수 있을까? 이래버리면 못 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상처 안 줄 것 같아요? 상처 주죠. 안 줄 수도 있는데 이것도 확률 게임이에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끊을 때는 과감하게 끊고 해결할 때는 과감하게 해결을 하자. 그래야지 팔자가 또 좋아진다. 약간 그런 거죠. 스스로 팔자를 피는 거네요. 그렇게. 그렇죠. 저는 그거예요. 사주를 보건 점을 보건 40%는 정해져 있다. 나머지 60%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100% 정해져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네. 네, 그런 사람이에요. 만난 지 한 10분 만에 간파당한. 저도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 글쓰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사람 얼굴을 보면 스토리텔링이 자동적으로 돼요. 근데 제가 글쓰기 하지 않고 바로 관상 보는 세계로 뛰어들었다? 그러면 아마 보이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몰라가지고 거기서 또 한 5년이나 10년은 고생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원래 잘하셨어요? 아니요, 원래 잘하지 못했어요. 되게 바보같이 어버버 있어요. 네.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바뀌었어요. 아, 왜요? 계기가. 부당한 시스템, 차별. 네. 근데 얘기해야 되더라고. 그 얘기하셨어요? 네, 얘기하니까 뺨 맞았어요. 근데 그때 제 성격을 알았어요. 제가 뺨만 있다고 화만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네. 또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뺨을 맞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승부근석이 발동되더라고요. 네.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따를 당했어요. 사회 부적응자 약간 이런 거. 네. 그래도 이제 중대장님이 좋으셔가지고 견뎠죠. 그때가 제일 좀 나를 대단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 이쪽으로 타시죠. 네. 저기 싸우시잖아요.
네. 저런 건 좋은 거예요. 왜요? 평탄하면 재미가 없죠. 남 싸우는 것도 구경하고 하지만 일정 거리는 유지해야 돼. 왜냐하면 네. 휘발유 풀 수도 있고 칼 들고 설칠 수도 있으니까 네. 항상 일정 거리는 유지하면서 이제 구경하자. 저쪽으로 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또 남 싸우는 거 보면 가슴 아프거든요. 그거 아세요? 제가 생각이 되게 많아요. 가까이서 보면 가슴 아파요. 근데 서서히 한 발씩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관찰자가 되니까. 네. 근데 가까이 다가가면 나는 뭐가 돼? 참여자가 되죠. 약간 그거예요. 그럼 상담하실 때 좀 이렇게 이입하게 되지 않으세요? 이입하게 되죠. 근데 이입하게 되는데 약간 그런 거예요. 저도 다 잘 맞추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최대한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돈을 내고 상담을 하는데 뭔가 끙대는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강박증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냥 단순히 그냥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사람한테 뭔가를 하나 이렇게 조언해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지랖일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는 저희 이어폰이 한쪽 끼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요즘에는 한쪽만. 다 들으시려고요? 아니요. 항상 경계해야 되시다. 이거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신규가 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근데 신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신규한테 적응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디에 사는지, 성격은 어떤지, 진상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사람이 꼭 쭉 강골로 이어지면 되게 좋겠지만 이제 신규가 오면은 좀 약간 불안합시다. 장사가 요즘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단골이 이어져야 되는데 단골이 끊기는 거죠. 근데 이제 단골이 끊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동수가 치고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전 국민적으로 이동수가 치고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업다운 되게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직도 많아지는 시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나갔던 애들이 고꾸라지고 밑에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오고 지금 같은 시기는 경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새로운 신흥 투자가 많이 태어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저희 때는 한 명만 일해도 저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저 때는 한 명만 일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나 갖고 답이 안 나와요. 진짜 2개, 3개 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안쓰러운 거죠. 큰돈을 벌 수 있지가 않으니까. 아, 작게 여러 개. 네, 작게 여러 개. 그러니까 엔잡러는 불가피해요. 무조건 깔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부업을 하든지. 메인 하나 갖고는 보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벌어들이는 것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장사하자, 사업하자. 왜? 그거는 성장 속도보다 버는 속도가 빠를 수도 있으니까. 네. 하지만 망할 확률도 없죠. 리스크가 크니까. 왜냐하면 근로자는 500만 원 이렇게 벌잖아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네. 근데 내 가치의 변동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죽을 때까지 500인 거예요. 최저 시급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네. 근데 장사나 사업은 5점 벌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마이너스 500 칠 수가 있어요. 네. 대신에 내 가치의 변동성이 크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거야. 너 근로자로 살래? 아니면 너는 장사나 사업을 하는 애? 이렇게.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팔자를 결정짓는 거다. 약간 이런 거죠. 그럼 딱 봤을 때 저 사업해도 될 것 같다,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요. 다 사업해도 돼요. 아, 다 근로자 해도 되고. 네. 근데 네가 사업을 했을 때 막 초조하고 불안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근로자가 나. 근로자가 낫죠. 아. 근데 나는 죽어도 진짜 사업하고 싶어요. 이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차라리 그럴 때는 결혼을 하세요. 주식할 때 분산 투자라는 말이 있어요. 아. 자, 그러면 부부가 쌍으로 근로자면 그거는 몰빵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몰빵 투자죠. 근로자니까. 부부가 쌍. 아, 네. 근데 부부가 한 명은 근로자, 한 명은 사업을 해. 그럼 이거는 분산 투자예요, 몰빵 투자예요? 분산 투자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나는 불안해. 그러면 결혼을 해서 네. 한 명은 근로자, 한 명은 사업가.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주식할 때 분산 투자라는 게 꼭 내가 주식을 할 때 어떤 종목을 분산 투자해라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을 조금 확장해 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유튜브 할 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네. 이런 거예요. 뭐 일종의 약간 이렇게 생각의 확장 같은 거. 좋은데요? 저는 저한테도 필요한.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은 공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내려서 저희 좀만 걸어가면. 네. Please watch your step. 그럼 사람들이 명예운, 결혼운 이런 거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결혼은이죠. 왜요? 정말요? 네,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외죠. 근데 왜 결혼 안 하는지 아세요? 왜요? 괜찮은 남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남자들분들이 발끈할 수도 있어. 하지만 또 난 눈치 보고 얘기한 사람은 아니니까. 네. 왜냐하면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제일로 많이 물어보러 오시는 게 네.
연애운 하고 결혼은 하고 이직운이에요. 아, 이직원. 네, 의외로 돈 많이 벌어보고 싶다, 부자가 돼보고 싶다는 낮아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진짜 많이 물어보죠. 연애를 하시든 안 하시든. 네. 그리고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고, 연애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를 많이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결혼용하고 연애용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내가 5년 동안 만난 사람은 네.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연애용이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다시 뭘 해야 돼요? 결혼용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지. 네. 근데 연애용을 결혼용으로 바꿔준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결혼용은 뭐고 연애용은 뭐냐, 기준은 뭐냐. 네.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남자가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이 새끼는 그냥 연애용으로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야 돼. 내가 나를 버릴 줄 안다? 그러면 결혼해도 돼요. 예를 들면 피자를 먹으려고 시켰어. 그러면 자기 입에 먼저 넣어야 될까요? 여자 입에 먼저 넣어줘야 될까요? 넣어줘야 되겠죠. 네. 근데 남자들은 다 자기가 먼저 먹어요. 먼저 넣어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 안 좋아져. 근데 여자 입에 먼저 넣어줘. 네. 그러면 분위기 일주일이 편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어떤 애랑 하면 안 되냐면은 네. 지 배고픈 것 때문에 와이프 배고픈지도 모르고 자기 입에 먼저 넣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남자랑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존심이나 자만심이 많은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오빠 왜 오빠 먼저 먹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잘못됐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발전이 되겠어요. 근데 자기의 정도까지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신내림 안 받고서 신내림 안 받았어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돈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신내림 받을 때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돈이 없는데 근데 신내림을 받으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네. 진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셀프를 받게 됐어요. 네. 그거 별거 없어요. 그냥 제가 사주 카페에서 일했을 때 저보다 나이 어린 무당 선생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네. 그분하고 되게 약간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분이 그냥 셀프로 받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무슨 막 약간 물상 같은 거 사놓고 그냥 물그릇 떠놓고 그냥 빌면 그냥 그게 신내림이에요. 이게 거창한 어떠한 의례 같은 거, 뭐 절차 같은 거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막 뭐 이것저것 차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 하나 떠놓고 그냥 빌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막 뭔가를 갖추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야지 잘 될 것 같고 그래야지 내 정성이 진짜 정성이 된 것 같으니까. 내가 정성을 들였다고 해서 무조건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게 다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지. 저희 집 고양이가 4주 전에 하늘나라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래서 우리 코코 저 세상으로 보내고 유골함을 받았는데 뿌려줘야 되는데 와이프가 뿌려주지 말고 갖고 있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봄에 뿌려주긴 할 건데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직 못 보내니까. 네. 제가 그걸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얼마나 빨리 내려놓느냐. 약간 이런 게 관건인 거죠. 그냥 내려놓기가 쉬워요, 어렵지. 그래서 세상은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살아가기가. 그럼 이 일을 힘들지. 하면서 가장 힘들었다거나 고민되는 지점이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하려고 했는데 사주 카페에서 상담했을 때 네. 하고 싶다는 사람이 왔는데 네. 뭐 해서 살려놨더니 모르겠어요. 뭐 그 사람이 계속 선생님하고 얘기하니까 좋은 기운을 얻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겠어요.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내뱉은 거 정말 죄송해요. 진짜 어떻게든 살아가 볼게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 그분하고 지금도 연락해요. 네, 또 그분 제가 소개시켜준 법무사 가가지고 회생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첫날 대면 상담했을 때 그분 상담 끝나고 나서 저희 집에서 전화 왔어요. 내 동생 했다고. 저는 그분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 보면 내 동생이 또 떠올라요. 근데 그분이 계속 찾아오시더라고. 2번, 3번 이렇게. 근데 제가 어떻게 그분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요? 전 손님 얼굴만 보면 죽은 제 동생이 떠올라서요.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못 하죠. 그렇죠. 이것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 그분이 아직도 떠올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오른 사람이 무당집을 9번 갔대요. 유명한 무당집을. 근데 다 신내림 받으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부모한테 버림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유전병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관리만 잘하면 되고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한 번에 2달 안에 다 때려 맞으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몸까지 아파.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도 원인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무당집 다 갔는데 신내림 받으라고. 근데 저한테 10번째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신내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받으면 안 되는 애인데 왜 네가 받아야 돼? 이랬죠.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화내면서 다 받으라고 하는데 선생님 받지 말라고요? 선생님 신내림 안 받았죠. 그래서 나 신내림 안 받았어. 근데 너는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왜 제가 받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또 9번 받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또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에서 왔나 봐. 받아들인 상태에서 너는 돈 욕심이 심하다. 그리고 너는 사람을 돈으로 본다. 남을 위해주는 마음이 없다. 연락에 이기적이다. 네. 근데 이런 네가 받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냐? 사기꾼으로 전락하는 거지. 약간 이런 거죠.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분 무슨 일 하냐면은 중고차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직장 생활을 못 해요. 왜요? 왜냐면 9시간 5일 출근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뭐 200 답답해서 못 한다는 거지. 근데 중고차는 한번 팔면은 남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내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되고 진짜로 기도도 해야 되고 막 별의별 걸 다 해야 되는데 한 방 땡기겠다. 그리고 한 군데 오래 못 앉아있고 막 돌아다녀야 된다. 네. 힘들죠. 우리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왜요?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비교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때도 나는 비교하니까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러다가 점을 보러 갔는데 동기들하고 같이 네. 갑자기 거기서 생뚱맞게 너는 받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때는 아예 이런 쪽 일을 하고 있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동기가 그럼 오빠 타로 한번 해봐. 왜냐면 거기서 네. 계속 이거 비스무리한 일을 하면은 타로라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너한테 좋은 쪽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 약간 이런 거죠. 이게 남 상담해주는 일도 하고 남한테 도움 주는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타로 선물해주는데 뭐 타로를 어떻게 해요? 네. 복박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배웠죠. 네. 그때 와이프 만난 거예요. 타로 외우시면서요? 와이프도 타로 배웠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사주 카페에 근무하게 됐고. 저는 요즘 AI 사주 같은 거 많은데 네. 그런 것들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런 거는 안 보는데 그건 되게 좋게 생각해요. 이제 물론 AI도 통계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AI도 잘 보는데 AI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주를 보면은 태어난 생년월일 시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네. 글자 8개가 나오고 그 글자 8개를 보고 피디님 인생을 풀이해 주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AI하고 똑같아. 근데 진짜 사주 잘 보시는 분들은 네. 글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글자가 주는 묘한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게 있대요. 근데 AI는 그거를 감을 못 잡아요. 네. 그러니까 한 70%나 60%까지는 똑같은데 나머지 30이나 40%의 감은 못 잡는다며. 근데 어쨌건 저는 AI 사주는 되게 좋게 생각해요. 그래야 점술인들도 사주 보시는 분들도 무당들도 반성하고 긴장하고 하니까 이 바닥은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네. 그럼 지금도 공부하고 계세요? 네, 공부하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게 매번 다른 표현. 본인은 초년 때 운이 안 좋았고 중년 말년 때 되게 좋네. 이거를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르게 표현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보러 왔는데 이 사람이나 운의 흐름이 비슷해. 네. 근데 너도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해야 되고 나이 먹어서 피는 팔자고 너도 젊었을 때 고생하고 나이 먹어서 피는 팔자라고 얘기해주면은 네. 헛된 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왜 이 선생님은 똑같이 얘기해주지? 약간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손대 사주만. 여기가 대표님 자리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로 저는 점을 봐요. 피규어. 피규어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혹시 몇 명 정도? 오늘 8명 정도 예약돼 있어요. 8명이요? 네. 그럼 한 달에 몇 명 정도 받으세요? 제가 일주일에 거의 한 30명 정도 예약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봐요. 근데 출근 일수는 12일. 와, 12일. 그러면 한 달 동안 12일만 출근하셔서 얼마 정도 버세요? 제일로 못 벌 때가 59만 원인가 50만 원이었고요. 제일로 많이 벌었을 때가 540만 원. 그리고 평균이 한 280에서 300 정도 돼요. 3일 출근하시고. 네, 일주일에. 이것도 근데 11월, 12월, 1월, 2월은 성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비수기라서 그때 몰아서 벌고 나머지는 버텨야 돼요.
그냥 보이시는 거 말고도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 힘들었고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길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저는 그냥 관상은 아니고 네. 저희 어머니 집안이나 아버지 집안이 물 떠놓고 빌었던 무당집이기 때문에 그게 무당 중에 여러 무당이 있거든요. 네. 뭔가 느껴져서 가지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사진을 봐야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저는 무조건 사람 얼굴로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형광등을 켜려면 스위치를 켜야 되잖아요. 저한테 스위치는 사람 얼굴을 보는 거. 네. 약간 그거예요. 그냥 관상이 아니라 그냥 한 신점 한 50, 60배 그냥 관상 네. 40, 50 가미돼 있는 믹스돼 있는 약간 그런 거. 오. 그게 어떻게 보면 변종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상적 특징이 있나요? 성공한 사람들의 관상적 특징 네. 그딴 건 없어요. 관상이나 뭐 이런 건 없다고 봐요. 네.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성공을 관상이 아닌데 내가 근데 성공을 어떻게든 하고 싶다. 그러면은 관상적으로라든지 저의 삶의 태도라든지 거기서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나요? 중요한 건 삶의 태도죠. 근데 성공하려면은 사람을 돈으로 봐야 돼요. 아니 진짜 냉정하게 정말 그렇게 진짜 냉정해요. 네. 왜 그러냐면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치과를 찾았어. 근데 치과 의사예요,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죠. 네. 직업만 치과 의사잖아요. 그쵸. 자, 성공하려면은 내가 충치치료를 왔어. 나 충치치료 시켜서 보내야 돼요? 아니면 임플란트 유도시켜야 돼요? 유도시켜야죠. 유도시켜야 되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유도를 어떻게. 근데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상담실장이라도 임플란트 동의하죠. 하시려고 이런 애로 네. 대신에 컴플레인도 네가 해결해야 돼. 나는 네가 시킨 대로 그냥 임플란트 시술만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협업이라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성공한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가리가 유연하다. 꽉 막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 약간 이런 거. 생각이 대중적이지가 못하면 돈을 못 벌어요. 왜냐하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서 누가 그 돈을 쓰는지 대중이 판단하는데 돈을 소비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대중이죠. 네. 근데 내가 대중적인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공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일단은 머리가 유연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대중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 대중적인 감각을 익혀야 돼요. 네. 근데 나는 사차원이다, 나는 개성이 강하다. 그러면 그거는 대중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지. 옛날에는 대기업, 대량 생산, 조직과의 통일성, 희귀락, 대학가요제 다 큰 게 유행이었죠. 네. 지금 작은 게 유행이잖아요. 네, 그쵸.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돼요. 네. 저는 이걸로 되게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성인 남자, 성인 여자, 노인, 애기, 남녀노소를 쓴다고 했죠. 네. 그 시대의 흐름도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독재국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젠더, 네. 그리고 이제 애기들의 시대. 자, 그러면 봐봐요. 조선시대 때는 노인의 나라였죠. 네. 그때는 보수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일제시대를 넘어가가지고 독재국가로 넘어왔죠. 네. 그때는 뭐가 인기였어요? 물리적인 힘, 남성성이 인기였던 시대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미투가 터지고 여성 서사, 여성의 관점, 여성을 잡아라 이런 게 인기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왔어요? 이제 이제 애기의 시대가 온 거죠. 네. 애기의 시대는 뭐예요? 엔잡러의 시대. 그리고 애기들은 장난감 갖고 놀 때 하나만 쭉 갖고 놀아요. 금방 질려요. 금방 질려. 요즘 시대가 어때요? 긴 걸 보나? 질려하고. 짧은 게 유행이죠. 네. 애기의 시대. 이 애기의 시대는 어떤 거냐면 직업을 하나만 갖고 있어서는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우리 때는 하나만 쭉 해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때는요 하나만 해서는 답이 없어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IMF 때는 우리나라만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방 회복이 됐는데 이때는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왜 그러냐면은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문화나 트렌드나 소비나 이런 게 많이 싸그리 다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뭐 어디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를 쌓는 기간이에요. 데이터가 쌓여지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뭘 하겠어요.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26년도, 27년도는 네. 28년도까지 넉넉 잡고 간다고 치면은 화려한 것들, SNS, 뷰티, 뭐 음식, 약간 이런 것도 유행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내년하고 내후년은 화려한 것들 감출 수는 없다. 비밀은 탄로난다. 약간 이런 게 인기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거짓말 치지 말자. 어차피 들통난다.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남이 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자. 왜? 사기의 확률이 높다. 네. 약간 이런 거 조금만 더 조심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하시면 되죠.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지금 이제 아기의 시대니까 네. 또 변화가 많은 시대니까 네, 또 진짜 이제 변화가 많아요. 가난하셨던 분들은 또 기회에 따라서 또 올라올 수도 있는 네. 거고 또 잘못하면 또 내려올 수도 사실 있죠. 내려올 수도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이 거네요. 많이 바뀐 시기예요. 그러니까 문화나 트렌드가 바뀐 시기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부동산 부자였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코인 부자의 개념이나 뭐 이런 단위가 바뀌는 시대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이나 뭐나 이런 걸로 돈 버는 시대는 아니고 다른 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다. 약간 네. 이렇게. 왜냐면 한 시대의 사이클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른 시대의 얼굴로 넘어오는 시기니까 약간 그런 거죠. 트렌드를 정말 많이 공부해야 애기니까
큰 돈이 벌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큰 돈 벌어가지고 한 방에 인생 펴보겠다? 그건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애기의 시대는 물로 치면 작은 물이거든요. 네.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돈, 그러니까 엔잡러들이나 직업을 여러 개 갖고 있어야 되고, 네. 또 애기의 시대고 뭐가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알바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나이 드시면은 어린애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시대가 많이 애기화 됐는데, 그렇네요. 애기들이 네. 돈을 버는 시대인데, 네. 어린애들이 돈을 버는 시대인데, 노인들이 옛날에 머물러 있으면 네. 돈 못 벌어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면 무조건 공부하세요. 이거는 기성이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네. 누가 그러던데 요즘 어린 것들 되게 머리도 멍청하고 진짜 모질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되게 똑똑해요. 맞아요. 되게 얍삽하고, 근데 얍삽하다는 게 좋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잔머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누가 만들었냐면 계단 올라가기 싫은 애들이 얍삽해져가지고 엘리베이터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약간 이렇게 생각이나 사고를 조금 더 바꿔주는 거, 아니면 조금 약간 이게 확장시키는 거, 관점을 바꾸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대표님 지금까지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나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봐서 되게 좋았고, 더없이 좋았던 거는 이렇게 두 분을 알게 됐다는 거. 왜냐면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맥이고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또 이어가 봐야 되겠다. 저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 종종 연락을 하면서 또 편하게 지내는 게 좋죠. 너무 좋죠.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아니요,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면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런 뭔가 무속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줏대와 소신을 가지고 살고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힘들어요. 근데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단지 티만 안 낼 뿐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네?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쟤도 불행해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고, 그리고 좋은 사람도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질질 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터졌다, 최대한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하자. 감정은 도움이 안 돼.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대표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전 목표는 딱히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예전에 목표를 세워놨더니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높게 잡지 않고요, 그날 열심히 사는 거. 그러면 언젠가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과분하게 목표를 높게 잡진 않아요. 그래도 큰 목표 하나는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번창하시길. 네, 다 번창하실 거예요. 네.